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이 불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주식 종목 탑10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순위 올라와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종목 전략 함께 세워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 김동엽 최수창 파트너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불경기를 이겨내거나 또 이겨낼 수 있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또 종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바로 랭킹쇼 종목 탑10 12종목 공개합니다. 네, 10위는 PSK가 차지했습니다. 반도체주 슬슬 봄이 오나요? 삼성전자 강력한 외국인 매수와 함께 소부장주들도 물들어오는 하루입니다. 오늘 반도체주 분위기 좋은데요. 이 불경기를 이겨낼 주식 10위 반도체 장비주 PSK가 올라왔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3월 짧은 반등 이후 다시 쉼을 주던 장비주도 오늘은 반도체주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 붙고 장대 양복을 쏘아 올립니다. 사실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으로 올해 실적 기대치는 낮지만 반도체 업황 바닥론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라서 소부장주들도 수급이 들어오고 모처럼 기지개를 켭니다. 하반기 의미 있는 매출 회복 기대, 메모리의 부진을 비메모리형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실적 방어도 주목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 바닥 통과 기대 속에 하반기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바라보는 PSK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애니 관련주 애니플러스가 9위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등 판권 및 방영권을 판매하는 업체죠. 지난 4월 경쟁사 인수로 귀멸의 칼 등 인기 IP를 확보하고 지난해 애니메이션 OTT 업체 라프텔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또 애니메이션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굿즈 업체까지 인수해서 기존 단순 애니메이션 배급 업체를 넘어 자체 콘텐츠 상품 생산 등 다각도로 사업 다변화에 또 나서고 있는데요. 2위 애니맥스를 인수를 하면서 그 인수 효과 등 사업 확장 긍정적이다. 3분기부터 시너지 본격화 기대되면서 올해 고실적, 고성장에 대한 전망 나오고 있는 애니플러스가 9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8위 종목도 공개해 볼까요? 시장과 상관없이 유유히 홀로 개별 모멘텀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개별주 인터로조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17일 장 마감 이후 공시가 있었습니다. 공장 증설 운영을 위해서 12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는데요. 전일 흐름은 괜찮았는데 오늘은 살짝 좀 조정을 받습니다. 컨텐트 렌즈 전문 업체죠. 실리콘 하이드로겔 임상시험 통과에 FDA 승인 기대감이 부각돼 딱 4월 초부터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해서 50주 신고가를 격신해 나갔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2분기부터는 이 일본, 유럽, 중국 신규 고객향 매출이 본격화되고 또 고마진 실리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대가 더 높고요. 신규 증설한 3공장의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실리콘 하이드로겔 FDA 허가에 따른 매출 본격화,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인터로조. 지금 자리에서도 더 갈 수 있을지 주가 향방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8위는 인터로조가 차지했네요. 네, 10위부터 8위 종목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10위 PSK에 대한 종목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 PSK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주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PSK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연속 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한 10%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주 계속 지켜봐야겠죠, 최수창 파트너님. 저는 오래전부터 계속 지켜보고 그 전부터, 있는데 훨씬 전부터. 그렇죠. 네. 계속. 이 PSK도 이 방송 코너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됐었는데요. 일단 회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스트립 장비, 포토레이스트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이 장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점유율 한 42%, 40% 넘고요. 최근에는 이제 베베레치 장비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또 그 웨이퍼의 가장 둥근제 화학 물질들의 불필요한 또 찌꺼기 부분들을 제거하는 장비예요. 이것은 랩리서치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장비인데 국산에 성공했습니다. 뭐 소송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 소송의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랩리서치가 뭐 압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 시간은 아니고요. 여전히 소송이 있긴 합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침투가 된다면 추가 성장 동력을 받겠죠. 근데 장비주들이 지금 설비 투자, 시설 투자 올해 전년보다 낮췄기 때문에 몸을 움츠려서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실은 삼성전자는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렸거나 더
더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설 투자, 설비 투자가 올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선행하는 한 몇 개월씩 선행하는 그런 주가의 움직임을 본다면 지금 반도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특히 PSK, 반도체 전체 다 움직이잖아요. 거기 꼭 PSK를 보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회사는 핵심 장비가 세계 넘버원 제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글로벌 증시에서 램리서치가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500불대였던가요? 잡아야죠. 지금도 잡고 신고가 나올 걸 봐야 되니까 전체 한 섹터의 움직임이 반도체에서 움직일 때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PSK가 되지 않겠느냐. 현재 기술적으로 오늘 하루 단타 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그동안에 반도체를 업황 바닥에서 모아가야 된다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2026년도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강한 상승 사이클을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노로 온다면 지금 올라도 또는 내일 흔들려도 계속 매수 관점 유지했으면 좋겠고 신고가 나가야죠. 그런 관점에서 차기 주도 섹터는 반도체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감사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투자에 대한 확대 기대 속에 확실히 장비주 하나는 품고 가야 된다. PSK 신고가에 대한 기대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애니플러스 김동엽 대표님 좀 진단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불경기 수혜주로 보는 이유는 불경기든 뭐든 만화는 본다라는 관점인가요? 제 개인적인 호불호가 좀 들어있긴 하고요. 이 주식에 또 굉장히 재미있는 별칭이 있어요. 줄여서 애플입니다. 애플. 네. 네, 전 세계 글로벌 넘버원의 애플만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애니메이션계에서는 애플만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일본이 애니가 워낙 유명한데 그쪽을 원래는 이 회사만 해도 한 50-60%는 차지했습니다만 방금 소개해 주신 애니맥스까지 인수하면서 거의 90%의 장악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동사는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OTT인 라프텔도 작년에 인수했고 얼마 전에 애니맥스 2등 되는 애니메이션 회사도 인수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거의 독과점을 했다라고 들 정도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나 매출단이 2배 정도 나올 거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하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경기가 크게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좋고 지금 최근에 일본과의 어떤 교류가 확대되면서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 방영될 때 살짝 걱정도 됐지만 극장에서 의외의 호조라든가 관객 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네. 강점이 될 겁니다. 유일하게 지금 취약점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돈이 조금 모자라니까 시비 같은 것들을 좀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비가 전환 요청이 자꾸 들어오는데 남아있는 물량이 조금 됩니다. 그것들을 과연 회사에서 콜옵션으로 사줄 거냐에 대한 관점인데 얼마 전에 회사 관계자와 제가 통화를 해본 바로는 그런 뉘앙스를 좀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6월 달에 이 회사가 또 인수한 그 리메드라고 하는 방송 제작사가 있는데요. 그 재작년인가요? 오쏘의 붉은 꽃동이라 그래서 끝동이라 그래서 꽤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데 6월 달에 KBS에서 제작 방송 예정인 가슴이 뛴다라는 드라마를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까지 보시면은 하반기 때 실적 늘어나는 모습은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위 애니플러스 살펴봤고요. 8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로조입니다. 이 콘택트 렌즈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어제 장중 신고가 경신 후에 오늘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다행히 조금 하락폭을 만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로조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FDA 승인이 나온 것 같은데 역시나 더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인터로조? 네, 그 인터로즈가 불경기 속에서 실적을 한번 보자면 불경기라고 해서 렌즈 끼신 분, 안경 끼신 분들 안 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FDA 승인을 기다리는데 최종 임상 통과는 끝났고요. 예. 최종 승인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콘택트 렌즈가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장시간 착용하면 이게 막 이렇게 눈이 아프고 뻑뻑하죠. 예. 저는 몇 번 어릴 때 써보다가 끼고 자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예 안 끼고 안경 쓰잖아요. 근데 이 실리콘 3세대 이 렌즈를 이번에 그 임상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제 장시간 착용해도 그런 부작용 우려가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렌즈 시장은 북미 시장이 가장 큽니다. 시장 규모가 6조 원이고 우리나라는 3,500억밖에 안 됩니다. 당연하죠. 인구수가 많으니까요. 그
북미 시장에서 이 실리콘 하이드로계 3세대 렌즈가 승인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양산해서 들어가면 그 큰 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실적 향상은 뭐 추정했을 때 뭐 몇 퍼센트까지 제가 시장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 퍼센트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큰 폭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적으로 이 회사가 유럽에서도 보면 클레이 렌즈, 그러니까 컬러 렌즈랑 클레이 렌즈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컬러 렌즈는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이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유럽에서는 클레이 렌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실적이 1분기에도 보면 전년 동기에서 매출 약 10% 정도, 영업이익은 약 18% 정도 증가했는데, 이번에 이 3세대 실리콘 렌즈가 본격적으로 품목화가 승인 이후에 판매가 하반기부터 빠르게 들어가면 실적 성장은 지금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불경기에 렌즈는 꼭 껴야 되겠죠. 네. 교환사채 발행 이슈는 주가에 미친 영향 괜찮은가요? 전환사채요? 교환사채? 네네. 네, 교환사채 부분은 저 체크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우려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방금 전에 애니플렉스도 얘기했대 전환사채가 있잖아요. 제 사채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전환사채가 발행돼서 뭐 물량 부담에 우려가 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반대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채권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굳이 주식으로 전환할까요? 그만큼 상승의 기대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BW도 그렇고 세력화돼 있는 세력주들의 어떤 흐름 중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자공시 보면 전환사채나 BW를 꼼꼼히 체크하면 이 주식들의 어떤 모멘텀을, 특별한 정보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이 회사는 이제 교환사채는 뭐 그렇게 BW라든가 CB처럼 큰 물량에 대한 부담이나 아직까지 그걸 좀 세력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사채 물량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과 성장성으로 불경기를 이겨낼 수 있겠다. 인터로조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서 7위 불경기를 이겨낼 종목 바로 공개해 볼까요? 중국과의 관계 불확실성에 조정을 받았던 카지노주들도 다시 좀 살아날까요? 7위는 롯데관광개발이 차지했습니다. 이 중국 직항이 6월 이후에 3배나 증가하면서 중국 VIP 고객 유입에 대한 기대를 기우고 있습니다. 제주 드림타워 많이들 가시던데요. 제주 드림타워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4월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순매출이 99억 원으로 100억 원에 육박했고,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개장 이후에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직항 노선이 재개된 영향을 딱 본 거죠.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3분기부터는 손익분기점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제주와 중국을 잇는 대규모 증판에 따른 하반기 본격적인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버행 이슈, 차입금에 대한 재무적 리스크 체크는 필요해 보이네요. 7위는 롯데관광개발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 네, 오늘 반도체 IT주들의 상승과 함께 하나마이크론이 6위를 차지했네요. 오늘 소부장주들의 상승 속에 끼있게 움직였던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업체죠. 과연 3월에 찍은 고점을 재돌파해낼 수 있을까요? 1분기 실적은 여느 소부장주와 마찬가지로 부진했죠. 영업이 감익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비메모리 부분이 일부 메모리 부문의 부진을 좀 상쇄해냈고요. 향후 외부 물량 증가에 따른 턴어라운드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DDR5 생산 증가에 따른 후공정 가격이 긍정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면서 DDR5주들이 강하게 들썩이는 가운데 하나마이크론의 수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의 가동률이 상승을 하고 하반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강한 반등이 전망되는 하나마이크론 소부장주 내에서도 매력도가 높다는 분석이네요. 오늘의 6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7위와 6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김동엽 파트너님, 이 지금 불경기를 이겨낼 수혜주다라고 꼽은 이유는 또 뭘까요? 예, 불경기에는 사실 사람 심리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탕을 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안 풀리는데 가서 한번 내가 그 유일한 어떤 승리자가 좀 되자 이런 좀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롯데관광개발의 매출 단이나 카지노 뭐 이런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지금 우리나라가 허용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그냥 아름아름 오는 VIP 관광객, 일본이나 또 동남아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와가지고 써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에 대한 허용만 조금 나온다고 하면은
이미 비행기선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6월 달부터 현재 중국 쪽으로 제주와 오가는 직항이 44회선 정도 되는데 110회선 정도까지 6월부터 일단 늘리고자 계획은 하고 있으니까 네. 이미 결정이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춰서 만약 단체 관광객에 대한 허용이 풀린다고 하면 폭발적인 어떤 매출 성장이 나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것도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는데 1월 달, 2월 달에 금리가 막 오를 때 이 회사 시청됐었어요. 부채가 많기 때문인데 맞아요. 요거 지금 그래도 롯데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금성이 전혀 없는 회사는 아니고 해서 계열사들 지원을 통해서 저번에 1, 2월 달에 위기는 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아마 한 8, 9월 정도쯤에 리파이낸싱을 통해 가지고 부채를 다시 롤오버하는 그런 작업들은 어렵지 않게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카지노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 입장하는 명수가 계속 다달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올해 하반기에 불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로 카운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뭐가 한탕? 한방이라는 표현을 주시긴 했는데 불경기에 네, 뭐 그런 수요도 많고 확실히 최근 들어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카지노인데 최수찬 파트너께서도 좀 불경기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으로 주목하고 계세요? 네. 근데 카지노가 GKL에 있고 파라다이스가 있고 지금 롯데관광 있잖아요. 롯데관광 일단 제주도. 아까 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증편이 되다 보니까 중국 관광이 이쁘게 늘어나는데 전 카지노 그래도 강남에 있는 세븐 아니냐. GKL 쪽이 더. 네.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카지노 관련주 7위 롯데관광개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역시나 최수창 파트너님 또 반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역시 풀어주셔야죠, 또. 그렇죠. 네. 하나마이크론 뭐 역시 DDR5 관련해서 주목받는 모습인데 이 3월 고점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겠죠?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또 여러분들 아실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후공정 업체거든요. 국내에서 후공정 업체하면 대표적으로 두산테스나랑 뭐 하나마이크론 보시는데 하나마이크론은 베트남에 아주 집중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랑 뭐 지속적으로 DDR5부터 메모리 후공정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2,700억 정도 시세 투자 계속 진행하면서 SK하이닉스의 메모리를 거의 도맡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쪽에서. 그리고 삼성전자하고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을 아산 공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패키지인데 패키지와 테스트가 있습니다. 후공정에서. 매출은 지금 패키지하고 테스트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추후에 지나갈수록 이 패키지보다는 고부가가치 수익성이 더 좀 나는 테스트 쪽에서의 물량이 더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과 이익 증가세가 더 뚜렷이 나올 가능성이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반도체 주다 보니까 결국 반도체의 업황이 바닥이 되고 성장할 거냐 이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반도체를 쓰지 않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씁니다. 유튜브 보려면, 인터넷 쳐서 메일 보려면, 기사 검색하려면, 스마트폰을 전화를 하려면 뭐가 됐든 간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수요는 업황 바닥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 선제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마이크론, 삼성전자에서도 대표적으로 파운드리 공정에서 계속 집중적인 투자를 육성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바로 후공정 업체 하나마이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보시면 한 달 동안 계속 눌러놨던 흐름이었거든요. 한 달 동안 질질 흘러내려왔던 기술적 가격 흐름을 단 2, 3일 만에, 3, 4일 만에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하나마이크론 단기 상승에 부담을 갖는다? 단기 상승에 부담을 가질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 본다면 지금 어제 오늘 올라온 거는 기분 나쁜 상승이 아니라 단기 올라가서 오히려 이 주식이 주도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고 있구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은 대표적으로 후공정 업체는 꼭 하나는 가지고 가자. 그 대표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현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DDR5 관련해서 주목받는 모습인데 뭐 역시나 기대해 볼 만하겠죠? 네, 지금 기대가 지금 시장에 삼성에서 어제 오늘 사이에 굉장히 시장을 주도할 만한 이슈들을 많이 터뜨렸거든요.
뭐 자율주행 이슈도 마찬가지고 또 AI에 뭐 그런 서버용 칩을 12나노 네. 양산하는 모델도 나왔고 또 어제는 OLED 디스플레이 회사를 하나 또 미국의 회사 인수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 던진 굉장히 돌 하나가 굉장히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요걸 기다렸던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뭐 OLED, 자율주행 쪽에서 불가치들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기류는 아마 삼성에서 지금 차곡차곡 대규모의 M&A라든가 아니면 신수종 사업에 대한 것들을 이재용 회장의 그 20일간의 미국 방문 이후에 뭔가 모아진 것들을 계속 좀 터뜨리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 삼각편대, OLED, 반도체, 자율주행 이쪽을 아마 주목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참 힘들었고 이 불경기 속에서 점차 나아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IT 쪽에서도 순위에 대거 올라왔네요. 10위부터 6위 PSK 하나마이크론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건설업계는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으로 더불어 주택 관련 주요 지표들도 반등하면서 시장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 삼성 엔지니어링은 7거래일째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빨간불 켜내면서 현재 5%의 견조한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음식료 대비 못 올랐던 풀무원이 오늘은 리포트 효과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분석송에 강한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또 때이른 더위 속에 간편식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면서 8%의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넥센타이어입니다. 약 1조 7,300억 원을 투자해서 북미에 생산 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미에는 처음 진출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연이틀 강한 양봉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8% 오르면서 8,81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픈 AI가 곧 아이폰용 챗 GPT 앱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iOS에 이어서 안드로이드용 앱 또한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이 오늘 AI 관련주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힘이 살짝 약해졌지만 그래도 빨간불 지켜내면서 8.7%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불경기를 이겨낼 종목 탑10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공개해 볼까요? 바로 5위 종목입니다. 최근에 랭킹쇼 종목 탑10에서도 1분기 실적 발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5위에 올라왔습니다. 카메라 모듈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죠. 1분기 실적, 일단 호실적이 나왔고 영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2분기도 호실적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하반기 애플 폴디드 줌 및 이 전면 카메라 스펙 변화에 따른 장비 수요 증가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자회사의 프론티어 성장도 함께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이렇게 해외 수주 증가 기대에 힘입어서 올해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하이비전 시스템 앞으로 실적과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 주목해 보시죠. 오늘의 5위입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정말 소부장주들 반격의 시간이 된 걸까요? 4위는 두산 테스나가 올라왔습니다. 역시 3월 고점을 향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내 1위 오사트 업체죠. 1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부진할 거 알았고 이 상저하 고의 흐름이 전망됩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주목되고 있고요. 카메라 고성능화에 따른 CIS의 가격 효과, 이 모바일 부문의 점진적인 회복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모바일 부문의 부진은 차량용 쪽에서 실적 성장으로 상세 방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면서 향후 차량용 반도체의 실적과 함께 주목되고 있는 두산 테스나가 오늘의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3위입니다. 불경기를 이겨낼 주식 3위는 바로 음식료 업체 안에서 농심입니다. 라면은 계속해서 먹는다는 건가요? 이 라면 업체 농심과 삼양식품 둘 다 1분기 실적 기대가 컸는데 시장 기대치를 밑돈 삼양식품은 주가가 흘러내리는 반면에 농심은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이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86%나 급증하면서 특히 미국 법인의 높은 성장세가 톡톡히 나타났습니다. 미국 3공장 설립을 검토할 정도로요. 올해 미국 비중이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원재료비가 감소하고 제품 가격은 인상을 하면서 수익성은 개선됐고 여기에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심,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를 무려 6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40만 원 초반대인데 기대를 굉장히 높게 키운 거죠. 음식료 업종 내 최선호주로 농심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의 흐름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3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5위 하이비전 시스템 전략 세워볼까요? 네, 5위는 하이비전 시스템이다. 저희 랭킹쇼 종목 탑10에서도 몇 번 언급됐던 종목인데 실적도 괜찮고 무엇보다 이제 올 가을에 애플의 이 신제품 폰이 나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폴디드 카메라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애플 수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김동엽 파트너님? 네, 다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뭐 각종 방송 매체에서 하이비전과 그 자회사인 퓨런티어에 대한 관점을 너무 좋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아서 어제까지 올랐던 거고요. 오늘 제가 끝물을 잡았네요. 예. 오늘 살짝 밀리는데 오늘 공교롭게 사실 반대편은 이제 상대방 반대편에서 올라가는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바닥에서 확 살아나다 보니까 또 신고가 패턴을 띠고 있던 종목 중에서 오늘 차익 매물을 맞는 종목들이 공교롭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뭐 한 5개 정도의 종목이 공교롭게 다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마이너스예요. 이게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어제까지도 좋아서 관심 영역에 넣어놨는데 공교롭게 오늘이 또 하나의 눌림목이 됐다. 네. 예, 광고에도 나오는 뭐 쉼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어울리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하이비전 뭐 말씀 주신 대로 1분기 실적이 너무 기대 이상으로 잘 나왔고 2분기에도 끄떡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 쪽보다는 전장용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쪽에서의 그 관점에서 매출단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갤럭시의 뭐 폴더블 모델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애플폰이라든가 이런 것 쪽이 나올 때도 카메라 모듈 쪽이 훨씬 고사양화될 거라고 보고 또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카메라 모듈이 본체에 정확하게 꽂혔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그런 장비에 있어서는 또 아주 독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OP 마진, 그러니까 영업 마진도 높습니다. 원래 이런 회사들이 또 비슷비슷한 장비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10%대 이상의 마진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업그레이드는 되는 카메라라든가 전장용 카메라 모듈 쪽에 분명히 동사가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퓨런티어라고 하는 자회사의 성장이 또 굉장히 눈부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한 3년 전에 형성했던 고점인 22,000원대를 쌍봉으로 만들면서 잠깐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그저께와 어저께 사이에 만들어졌던 갭을 좀 메꾸는 형태에서 21,000원 정도 내외의 눌림목 과정이 나오고 나서는 재상승의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보면은 이제 이 애플의 MR 헤드셋 관련해서도 이제 수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MR 기기 자체가 500만 원에 육박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오늘 뉴스 보니까 애플에서도 좀 판매 생산량을 줄인다고 했는데 이거에 따라서 수혜는 어떻게 기대해봐도 될까요, 최수창 파트너님? 수혜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사실 영상 처리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카메라 모듈의 검사 장비를 생산하거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왜 수혜죠? 실제로 모든 새로운 카메라 모듈의 신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검사 장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서 신제품이 나올 때 새로운 카메라 모듈 기술이 탑재된 신제품이 나오면 이세 검사 장비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MR 시대에 이제 어쨌든 첫 출하가 되는 시점이고 고가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향후에 MR 시대나 SR 시대, VR 시대가 지속적으로 제품들이 나타난다면 결국 이 회사의 검사 장비 수요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수혜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당장에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당장 그 이익이 크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그 시장이 확대될 때는 또 수혜주로서 실적 성장을 또 하나 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산 테스나도 전략을 세워볼까요? 최수창 파트너님, 하나마이크론보다 두산 테스나가 순위가 더 높네요. 오늘은 제가 그 후공정 2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뭐 한미반도체도 얘기해드렸고 SNS텍도 얘기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후공정에 힘을 좀 실어드리려고. 그럼 SNS텍은 못 가는 게 아니라 많이 갔지만 진작에부터 25,000, 3만원부터 얘기했듯이 지금 시점에서 후공정 업체도 두산 테스나 하나만큼 꼭 봐야 된다. 이런 거 강조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 두산 테스나는 국내 1위 업체인데 그러니까 테스트 기업이라는데 아까 이제 하나만큼 패키지 테스트 쪽이고요. 테스트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웨이퍼 테스트가 있고 패키지 테스트가 있는데 이 오사테에서 두산 테스나는 웨이퍼 테스트에서 불량칩을 걸러내는 이 검사를 하는데 이게 국내 1위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거는 결국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이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차량용, PC용 쪽에서 이 회사는 이제 담당한다고 보면 되는데 모바일 부분은 1분기 부진했으나 하반기를 갈수록 긍정적인 시그널이 날 수 있고 특히나 전장의 차량용 쪽에서 최근에 1분기 실적이 TSMC를 살펴보니까 TSMC도 전장 쪽은 좋았단 말이에요. 나름. 상세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향후에 모바일 쪽이 좀 개선되고 하반기에 차량 정량용 쪽은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전망의 시나리오를 볼 수 있는 게 두산 테스나라는 점. 그래서 오늘은 전장 파운드리 시장 우리나라가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후공정 업체는 SNS텍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한미반도체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꼭 가져가자. 그래서 그리고 왜 불경기에 아까 제가 틈새 전략으로는 아까 렌즈를 얘기한 거고 그리고 잠시 또 농심도 얘기했지만 불경기에 왜 이 반도체를 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결국 쫄 잡아야 소용없습니다. 왕을 잡아야지 장기판도 끝나듯이 불경기에서 이겨내려면 결국 중심의 산업 섹터가 일어나서 경기를 회복해줘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틈새 종목들도 오늘 골라 있지만 결국 불경기를 이겨내려면 중심의 산업을 잡자. 그래서 반도체를 좀 많이 가져고 나왔습니다. 네. 그 불경기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이제 회복될 기미가 보이면서 이제 반등에 나오는 그 흐름 속에서 후공정 쪽에서 두산 테스나에 대한 관심을 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소부장주들 그리고 뭐 IT 투톱이 워낙 시장을 잘 끌어주고 있잖아요. 김도현 파트너도 두산 테스나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 또 갖고 계실까요? 뭐 두산 테스나도 좋은데 방금 말씀 주시면서 제가 시세를 보니까 역시 우리 이 시간에 지난번에 정말 안 움직일 때였지만 왜 반도체에서 한미반도체를 1등으로 네. 꼽았었는가를 지금 시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보여주네요. 네. 네, 22% 정도 올라 있습니다. 오늘 가장 센 것 같아요. 뭐. 네. 저희 방송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탑픽은 한미반도체세요? 뭐 한미반도체가 지난번에 제가 약간 농담식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도 한미가 붙어. 이름이 좋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치포라는 것에 우리나라가 동참을 할 가능성 지금 공식적으로 아마 선언은 안 됐지만 거의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가장 제가 봐서는 이번에 새로운 뭐 HBM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 회사의 본딩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활용도가 네. 높다라는 건 익히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반도체 우리 최수선 대표님이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반도체 하면 여러 가지 떠오르겠지만 한미 반도체
넘버 3 안으로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SNS 태그 녹초점 또 두산 테스나를 보자라는 포인트도 잡아주신 만큼 소보장주들의 반격의 힘을 기대를 걸면서 지켜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입니다. 뭐 요새 이제 라면 하면은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도 워낙 이제 인기가 많죠. 그래가지고 농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역시나 농심 라면으로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김박 의원님? 예, 오늘 솔직히 반도체가 이렇게 막 화랑을 하고 뭐 정말 좋은데 제가 가져온 게 너무 불경기라는 그 워딩 자체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불경기에도 때타지 않는 매출단을 일으키는 어떤 좀 틈새 업종을 찾다 보니 음식료는 뭐 말씀 그대로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최근에도 아침에 잠깐 짬이 있을 때 TV를 켰더니 그 서진인의 재방송을 아직도 하고 있던데 그 멕시코인가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라면을 뭐 찾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라면은 뭐 저에게도 굉장히 뭐 주식성의 그 제품이기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도 한 두어 번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리 뭐 밀가루 가격이 올라간다, 팜유가 올라간다 그래서 라면 가격이 이제 작년도에 농심 기준으로 약 11% 올렸습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 사이에 밀가루 가격이 40%가 빠졌거든요. 팜유 가격도 1분기 사이에만 30%가 넘게 빠졌는데 그러면 농심에서 어이쿠 원자재 가격이 내렸네요. 라면 가격 내려드릴게요.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죠. 원자재 가격의 어떤 변동과 상관없이 제품 가격은 항상 고정돼 있거나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인상을 하게 되는 계속 올라가만 갑니다.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뭐 기름값처럼 변동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밀가루와 팜유 같은 그 튀기는 기름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으니 얼마나 마진이 확대가 될까 하는 거는 뭐 쉽게 아마 추론이 가능하실 걸로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북미 쪽에서 또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것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최근에 목표가 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과감하게 질러대는 그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40만 원대 후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장 파트너님은 네. 농심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거 54만 원 최고가인데요. 이번 기회에 넘어간다고 봅니다. 한 달 사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소매 가격이 정말 중요해요. 소매 가격이 작년에 인플레이션 정점 찍고 나서 거의 50%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 소매 가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겁니다. 물가 목표 2% 달성한다잖아요. 그러면 물가의 원자재 가격들은 계속 하향 안정화된 상태고 작년에 안타깝지만 가격 정말 많이 올렸어요. 판매가. 그런 부분을 보면 농심은 60만 원까지 충분히 긴 호흡으로 이렇게 오늘같이 하루 팍팍팍 눌러줄 때는 길게 모아가는 분들에게는 찬스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불경기 이기는 주식 살펴보고 있고요. 3위 농심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보고 계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엘리님의 의견입니다. 오늘같이 자동차 부품 조정 줄 때 모아야지라고 달아주셨는데요. 오늘은 반도체가 정말 수급을 싹 다 빨아들이면서 이번 주에 올랐던 자동차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SL이나 좀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3에서 4%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향후 실적 전망은 좋으니까 눈여겨보셨던 분들 접근해볼 타이밍도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반도체주들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먼저 끼양이님의 댓글입니다. 반도체 이제 들어가기가 그동안 반도체 좀 공부할 걸이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주가 정말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분석이 이전에도 나오긴 했지만 턴하는 거 보고 관심 가지려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이 그 신호탄 아닐까요? 이제 공부하면 되죠. 다음은 아스트랄님의 의견입니다. 반도체 급등한 거 따라가면 2차 던지 고점 물린 것처럼 또 눌려주면 관심 갖자라고 달아주셨는데요. 맞아요. 급등 종목이 참 유혹적이지만 따라가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만약 관심 갖던 종목이 오늘 급등했다면 오늘은 클릭 금지입니다. 다음은 대치동원님의 댓글입니다. 저 코로나 이후에 극장을 가본 적이 없네요 라는 댓글을 보고 CJV가 생각났는데요. 리오프닝 수혜주로 떠오를 것이라 전망했는데 이번 분기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실적들을 보여준 여행이나 항공주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분기 연속 적자를 그리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지지부진한데요. 영화관 업계 회복이 참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의 댓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불경기를 이겨내 주식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전지는 내내 꽤 올랐지만 반도체는 이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벌써 급등해서 따라잡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데 조금 더 종목 전략 세워볼까요? 대망의 2위는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네, 올해 내내 뚫지 못했던 95,000원의 벽을 오늘 뚫어내고 상방을 더 열어낼 수 있을까요? 업황 바닥 기대감에 다시금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2분기 단가 하락을 이겨낼 수량 성장과 무엇보다 고용량 중심의 차세대 디램인 이 DDR5 제품의 실수요가 크게 늘면서 판매 증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 합병 추진 영향도 이 SK하이닉스가 관계가 있는 만큼 주목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우려는 크지만 그 우려를 열심히 반영을 해왔고 실적 하향 조정 일단락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램과 랜드의 감산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 속에 또 AI 시장 확대에 따른 그래픽 디램의 실적 성장도 함께 주목이 되고 있는 SK하이닉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데 기대를 더 가져봐도 될까요? 그 매수 타이밍과 또 물려 계신 분들의 전략 또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상승에 그동안 강했던 자동차 쪽에서 쉼을 주고 있는데 기아에 계속해서 그 기회를 엿봐도 되는 걸까요? 대망의 1위는 기아가 차지했습니다. 신차 EV9 사전 예약 흥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도 시장에서의 고성장도 눈에 띄죠. 글로벌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차 그룹 4월 수출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동차 업황은 계속해서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견조한 업황과 수익성 둔화 신호는 아직까지 제한적이고 2분기도 호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과 사상 첫 3조 원대 분기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영업이익률 12.1%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테슬라와 수익성 경쟁 가능하다는 평가 속에 영업이익률 고공행진 25년까지 계속해서 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기아. 자동차 주가 많이 올랐어도 아직까지 피크아웃보다는 연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네요. 오늘의 대망의 1위는 기아가 차지했습니다. 네, 2위와 1위가 다 코스피 대형주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반도체주들 움직일 때 조금 더 반도체에 국한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또 2위에 이름을 올린 것 같은데요. 최수창 대표님의 종목이기도 해요. 네. 제가 먼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때 포인트만 정확히 해드릴게요. 이 대기업을 전체 다 얘기할 게 아니라 왜 반도체를 지금 봐야 되고 반도체를 왜 갈 수밖에 없는지. 이 세대 교체 때문에 그래요. DDR 신세대, 차세대 메모리가 나올 때 04년도, 07년도, 2014년도, 2021년도 5, 4 거꾸로 가면 3, 2 개발 양산했다. 그때가 뭡니까? 고점 찍고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다음 모델이 개발 양산될 때까지 반도체는 사이클, 상승 사이클입니다. 이거 불변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DDR5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양산이 됐다. 주가 하락했고요. 이제 바닥에서 DDR6가 나오는 시점 2026년에 28년 정도로 예상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반도체는 장기 사이클상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다라는 걸 좀 얘기해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어쨌든 바닥에서 탈출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하향 조정에서 N자 상승에 탈출한 시점이 이제 95,000원 넘어오니까 이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죠. 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눌러도 잡고 안 눌러도 그냥 올라가도 가는 그런 기적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얘기하면 이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구부가치 HBM에서는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더 빠릅니다. 챗 GPT, 엔비디아가 잘 가잖아요. 엔비디아를 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엔비디아 못 샀어요.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 사시면 돼요. 그 배터리 아저씨가 있다면 반도체 오빠는 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오빠로 갑니까? 네. 그렇게 기억해 주면 고맙겠고 반도체 아까 많이 올라와서 2차 전지처럼 얘기하잖아요. 2차 전지는 한 달 사이에 300~400%씩 올라왔다고. 반도체는 지금 올라온 건 그렇게 조족지열이고요.
긴 흐름에서 사이클상 3, 4년은 꼭 반도체를 계속 주도 세타로 주도주로 안고는 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오빠의 SK 하이닉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불경기 이기는 주식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입니다. 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차기 주도주로 꼽히고 있는 자동차주인데요. 기아 실적도 괜찮고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디까지 오를까요, 김동현 파트너님? 많이요. 네. 오늘 반도체 위세에 눌려가지고 여타 종목이 기를 못 피고 있는데 지금 사실 1등, 2등이 약간 좀 혼미스러운 상황이지만 기아에 대한 관점은 사실 이전부터도 좋았고 지금도 오늘 잠깐 쉬일 뿐이지 다음 주나 다음 달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 주실 때 테슬라랑 비교하는 것이 이제 영업이익률 부분하고 고정비에 대한 부분, 지난 이 시간쯤에 제가 나왔을 때 기아차라든가 현대차가 고정비가 상당히 완성업차 중에 적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들에 대한 공장들의 감가상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원가에 대한 고정비가 적기 때문에 이것들이 마진으로 치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금 소개해 주셨지만 올해 12% 정도의 영업이익률, 내후년 정도에는 13%대 후반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만들어서 판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마진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놀라운 수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EV6에 이어서 EV9 지금 사전 예약 하루 정도 받아봤는데도 10,000대 이상 네. 받았다라고 하니까요. 차량 가격이 조금만 옵션 붙이면 1억짜리인데도 물론 보조금이 나오지만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다라는 건 사실 앞서서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이렇게 말씀 주셨듯이 같은 계열이지만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디자인이나 아니면 성능 이런 것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차원에서 현대기아차 거의 비슷하지만 기아를 오늘의 1등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불경기 이기는 주식 대망의 1위 기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5위 하이비전 시스템부터 1위 기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동엽,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